네, 제가 10분부터 30분까지 주어진 시간인데 지금 20분이라서 10분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재미있어하면 좀 더 하고 앞에 제가 제목을 보면 읽어야 읽을 수 있다는데 앞에 읽는 건 책 읽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음의 밭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토론 시간에 책은 뭐다 그랬을 때 책은 도끼다, 뭐 책은 창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제목을 보면 책은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신 분은 쟁기가 뭔지 아십니까? 쟁기? 네, 쟁기가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아서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책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밭을 갈아서 뒤집어 엎는 그런 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마음의 밭, 굳어가는 생각의 밭, 마음의 밭을 읽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제가 그 책을 여기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지만 책을 많이 쓰니까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책 쓰는 달인으로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책 쓰는 달인은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됐어요. 자, 여긴 좀 넘어가고요. 제가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마지막 대사 중에 나는 닫힌 문을 열고 싶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실제로 설북열차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설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나는 닫힌 지식을 열고 싶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내 마음의 고정관념이나 과거에 갖고 있었던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애버리고 그 닫힌 문들을 열어 젖힐 때 이 책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역에서 기차 10칸을 빌려가지고 저한테 한 명씩 타가지고 영주까지 갔다 온 설북열차를 운영했었는데요. 예, 경영 잘못해가지고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를 소통열차로 바꿨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닫힌 소통의 문을 열고 싶다 이렇게 바꿔서 책은 얼마나 우리한테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았고요. 네, 아까 OECD 전체 평균 우리나라 월 평균 책 독서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네, 1.2권 정도 된다면 한 달에 한 권 조금 더 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책을 읽는 것의 최빈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에 조만간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필요성 이상으로 강조하지 남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는가 봤더니 이렇게 주변에 너무나 이렇게 SNS에 연결이 돼서 우리의 뇌가 스타카토처럼 바뀐대요. 그리고 그 팝콘 브레인이라고 아시죠? 팝콘이 이렇게 뇌가 퍽퍽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편적인 정보에 임기응변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이제 15분 이상을 몰입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못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뇌는 고전을 두꺼운 책, 500페이지 되는 책을 이렇게 침묵과 대화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인간의 기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주범이냐면 여러분 모두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스마트해질수록 인간의 뇌는 스튜핏해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가보면 페이스북에 북은 없고 부킹만 있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너무 얼굴만 내밀지 마시고 페이스북 꺼놓으시고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 담배 나오는 거 아시나요? 이 페이스북 한번 잘못 걸리면 담배 끊기보다 어려울 정도로 페이스북을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SNS 우리가 매몰되고 중독돼 버리면 책을 읽지 않고 자꾸 거기에 가서 뭔가를 자꾸 올리게 되고 밥 먹었다, 술 먹었다고 저는 그런 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었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시간에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y weekend is all booked에서 위켄드는 주말은 페이스북 같은 거 꺼놓으시고 여기에 북트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오래전에 번역된 책 중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스마트 기기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책은 안 읽고 자꾸 스마트폰하고 기계와 접속되면서 책과의 접촉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기계에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오히려 인간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검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세요.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간이 깊은 심장 속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체화시키는 지혜나 지식은 점점 획격하게 감소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정보의 가벼움이 있지만 정말 무거운 지식의 어떤 그 깨달음을 주는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의 기하급수적 공유로 지식이 내 몸에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색하지 않고 검색하는 젊은이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사색하지 않고 검색을 합니다. 숙제도 검색으로 하고, 친구와 밥 먹는 것도 검색으로 하고, 검색하지 않으면 쇼핑도 사랑도 못합니다. 저녁 노을을 보는 감동, 새가 날아가는 경이로움,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검색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찾아오실 때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오신 분 계시죠? 그래서 내 뇌의 기능이 자꾸 쓰면 쓸수록 발달되는데 윤부룡설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를 자꾸 이제 스마트폰에 맡기고 검색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사색이 된 이유는 이렇게 사색을 하지 않아서 얼굴이 사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검색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책과 점점 더 인간적 접촉, 책과 접촉을 통해서 접속을 좀 차단시키고, 그러면 오히려 인간의 사용은 점점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빠서 여러분이 책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안 읽어서 바쁜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그 사람이 책 읽을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는 왜 책을 안 읽는 것일까? 바빠서 못 읽는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보고 그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안 읽어서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한가해진다. 이런 속설을 좀 피고 싶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책 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책 안 읽은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말을 짓거려야 되고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술에서 요란하다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소녀는 밤이면 책과 함께 콩나물을 오른다. 소녀는 정류장에서 삼청소와 맹세하는 달타냥을 만난다. 소녀는 마술필에 이끌려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소녀는 아름드리 나무와 푸른 단정이가 우거진 숲을 허클베리핀과 함께 헤맬지도 모른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 갈래 길 앞에서 프로스트처럼 고민할 것이며, 바닷가 어느 곳에서 슬픔으로 가득 찬 베르테르의 편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소년과 소녀는 그곳에서 꿈을 꾸고 두근거린다.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을 꿈꾸게 하는, 세상을 만나는 그곳, 다 책. 네, 다 책이라는 중진 그 광고의 동영상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책은 내 마음속에 언 바다를 깨는 도끼와도 같다. 그죠? 그래서 얼어붙은 마음의 밭을 굳어져가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쟁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얼어붙은 얼음을 깨부수는 도끼와도 같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심한 불편함, 상처를 주지 않는 책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 이런 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독서의 높이가 내 삶의 높이다.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이 바로 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방법은 제가 아까 사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읽은 책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들이 면접할 때 질문 던지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너를 변화시킨 책 세 가지 얘기해봐라. 내가 살아오면서 영향을 줬던 세 사람을 이야기해봐라.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가봤던 여행 체험 세 가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한 세 가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인슈타인,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고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누구나 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실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고전에 대한 정의가 이게 있어요. 고전이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다시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 무엇을 읽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책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책 아시죠? 나는 지금 데미안을 읽고 있다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벌써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데미안을 다시 읽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고전이라는 거예요. 네? 아직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저는 그래서 고전을 읽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용복 교수님이 주신 말씀 중인데 책은 독서는 삼독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이 책을 쓸 때 어떤 사연과 문제의식과 아픔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지 일단 저자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가 쓴 책을 읽어보면서 핵심 주장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은 나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책을 읽고 무엇을 얻었고 깨달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스스로를 읽어보면 그래서 1독, 2독, 3독 그래서 독서는 3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저자의 책도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서점에 가보면 카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사람 또는 책이 세상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지식 채널 제가 시간관계 되면 안 보여드릴 텐데 이따 가셔서 보시면 지식 채널 검색해 보시면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딱 치시면 어느 아프리카의 한 빈민가의 한 청년이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생 전반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그 한 권의 책이 뭐냐면 철학책도 아니고요. 소설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에요. 캠브리지 대학 입학 안내서라는 책을 쓰레기더미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책대로 진짜로 캠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가 거주했던 그 빈민가를 개혁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한테는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대학 안내서, 입학 안내서가 어마어마한 혁명을 일으켰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한테 인생의 한 방향을 전환해줬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 다시 태어나는 데 의의라는 책이에요. 제가 평택 송탄에서 평택에서 술 먹다가 우연히 본 책인데 저게 곰돌이가 서법고시 패스한 수기가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 다니다가 저 책을 보니까 서법고시 패스한 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 길로 서법고시를 패스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양대학까지 왔다가 천만다행으로 법학과가 점수가 안 나와서 여기까지 제가 교수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서법고시를 패스했으면 저의 평생 고객이 강간, 절도, 살인 이런 범인들만 상대했을 텐데 다행히 서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만약에 저 책을 안 읽었다면 아직도 지금 평택 송탄에서 술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서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서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책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방법에 관한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저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문제의식과 목적의식, 위기의식이 투철할 때 세상의 모든 책은 나한테 엄청난 해법을 제공해주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위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식은 스폰지처럼 여러분들의 세상의 문제를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CEO가 책을 읽을 때와 월급쟁이들이 강제로 독서 경영한다고 책을 읽을 때 똑같은 책을 읽어도 하나의 책을 읽은 다음에 소화해내는 그 결과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그게 바로 저는 위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쁜 책은 없다. 다만 책을 읽는 나쁜 마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말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별로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한테 개념의 유희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개념 주입소, 대조수에 끌고 가가지고 개념을 좀 주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독서의 복선을 한번 아까 우리 김홍신 선생님도 독서는 상처, 치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보이죠? 그냥 자랑하려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암, 치유하는 삶을 위해서 제가 교육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미시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제 인생에서 엄청난 상처를 줬던 책들인데 저런 책들이 저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을 끊임없이 읽고 제가 비록 작은 책이지만 작은 역서지만 저서지만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부리꼴레로 필사단이 많이 오셨는데 책을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책을 필사한 어떤 책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필사를 해보시면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작가들이 다 작가가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 배경의 뒤에는 누군가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양대학 학생들한테도 자꾸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오게 합니다. 왜냐면 디지털로 자꾸 컴퓨터로 글을 써오게 하면 어떻게 써오냐면요. 복사 N 붙이기 그리고 복사 N 붙이기 따라서 복사 N 붙이기 결론적으로 복사 N 붙이기 그러니까 어디 원동네 가서 보고서를 한 5개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내버리거든요.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으로 글씨를 써오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베껴 쓰는 동안은 정말 그 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르바를 필사한 다음에 필사가 끝나는 순간 저걸 들고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를 만나러 가려고 조르바 박물관에 가서 10억에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세계 유일한 필사본이다. 이거 살래 안 살래? 안 사면 말고요. 그래서 조르바의 열정을 따라서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고전을 읽는 옛날 사람들이 책을 읽는 방법 중에 다산 정약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독할 것, 두 번째 초서, 세 번째 질서라는 말을 했는데 초서는 베껴 쓰는 방법이고요. 질서는 떠오르는 생각을 책 사이사이에다가 끊임없이 깨알처럼 메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메모 노트를 갖고 있느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책은 저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 게 아니라 기억은 짧고 기록은 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봅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무조건 이 책에서 주장하는 3가지 메시지가 뭘까를 아무튼 3가지를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3가지 핵심 메시지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 3가지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앞으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런 행동, 이런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3가지 실천 사항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33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대로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다라고 딱 정리가 되면 비로소 그 책이 나한테 다가와서 속삭이기 시작하고 그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작가로서 또 교수이기도 해서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개념을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1년 전에 나의 분야와 관련된 썼던 개념이 지금 1년 후에도 변화 없이 그대로 개념을 비슷하게 쓰고 있으면 여러분은 개념 없이 1년을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려면 내가 늘 쓰고 있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체코의 한 서점에 가면 워드 크리에이트 월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세계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원료가 바로 워딩 파워 컨셉인데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재미난 것 중에 부부싸움 나오고 난 뒤에 남편이 싫을 때 부인이 차려주는 식단 30일짜리예요. 첫날은 남편한테 부인이 콩을 주고요. 둘째 날 콩나물 무쳐놓게 30일짜리 콩나물을 죽여가지고 살려 빨아 지져가지고 깨면 눌러 당겨 볼 뽑아가지고 말아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사모님이 어마어마한 이런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30가지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만약에 단어 중에 콩만 알면 남편은 30일 동안 콩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다르게 창조하고 싶으면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데 다른 언어를 쓰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바로 어디냐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세요. 강의 마치겠습니다.